네,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자, 아일랜드 출생의 영국 소설가 겸 극작가 골드 스미스는 내 생의 최대 자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자, 누구나 실패는 하겠지만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투자자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가 일으켜 세우는 그런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여러분들을 도울 테니까요. 여러분들 증시전략센터와 늘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약박권에 들어서 있고 코스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3포인트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1722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함에 따라서 1732선까지 오르며 영고점을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이 차츰 둔화되면서 하락 반전하기도 하는 등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죠. 자, 미국의 서비스업과 주택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18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기관과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개인들은 다시 순매수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코스닥 지수는 현재 소폭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서 코스닥 지수도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어제보다 0.36포인트 상승한 505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역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보다 자세한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쪽에서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역시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1,118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1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현물과 선물시장에서 동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시장에서는 5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현재 1,000계약 넘는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600억 원 이상 출회가 되고 있는 점은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124억 원 정도, 외국인들이 7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오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152억 원 매도 우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형주에 비해서는 중소형주가 비교적 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기가스 업종이 2%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증권 업종이 오늘 기관 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업종과 은행업종도 오르고 있고요. 의약품, 종이, 목재 모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종이 1%대 조정을 크게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오늘 모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도 소폭 하락하고 있고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오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 밖에 전기전자, 자동차주들 그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종목들이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비숍님, 이런 종목들 지금쯤 다시 매수로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표성이 있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아마 조정 나올 때마다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철강석 가격 때문에 계속 억눌렸던 포스코 부분이요. 철강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이제 돌파구를 만들면서 조금 있으면 또 인도 쪽에 이제 철광석 광산에 대한 이야기도 확보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지수를 조금 책임져서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증권주 부분도 움직이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요. 기아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대표성 있는 종목은 언제든지 조정받을 때 들어가셔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눈에 띄는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숍님, 최근에 잠잠했던 증권주가 오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행보를 조금만 단단하게 분해를 해버리면요, 기관권의 이제 환매 물량, 펀드런이 일어나면서 환매 물량들이 계속 쏟아 나오는 게 계속 문제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하는 종목 중심으로요,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수출이 호조가 있는 IT, 자동차, 화학 등이요, 이렇게 알만한 종목들이 앞에서 종목별 차별화를 일으키면서 끌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권이 그 종목을 계속 이제 뭐 매도를 하는 양상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기들도 역시 시장의 상승 자체가 2차 상승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환매에 대비해서 매도를 하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하는 쪽을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계속 뒤따라갈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이들의 구체적인 부분이 따지고 보면 증권주가 시장이 2차 상승을 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라는 얘기고요. 배당락 부분도 거의 커버가 됐고요. 이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봐서 사실은 오늘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었었는데 오늘부터 증권주들이 오르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수 주체는 물론 기관권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지금 따라 들어가도 되겠느냐라고 본다면 넓게 거시적으로 보게 될 경우에 말이죠. 결국엔 시장이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나간다면 증권주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일단은 브로커리지 강점이 있고 또 약간 대중적인 증권사로 알려진 대우, 현대 이렇게 두 개의 증권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단매 차원에서 철강 금속 중에서는 포스코 그리고 금융에서도 또 증권 속에서도 대형주인 현대, 대우증권을 눈여겨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 대응을 해볼 만한 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네. 아직까지는 대형주 위주로 들어가는 게 조금은 안정하겠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또 눈에 띄고 있나요? 네, 얼마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막 예. 얘기라기보다는 거의 확실시되는 것이 이제 메가뱅크, 그러니까 은행들의 인수 합병을 통해서 세 덩어리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이제 시총 5위였고요. KB가 6위였고 이렇기 때문에 신한은행은 따로 떼어놓고 우리금융하고 하나하고 합치고요. 또 외환하고 KB를 합치고 이렇게 해서 외환 KB 조합에다 우리 하나 조합에다 신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큰 덩어리로 향후에 있을 수 있는 PF 문제라든가 또 국제 회계 기준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장세에 대응을 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는 차원의 흐름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외환은행이라든가 하나라든가 기타 등등 은행주들의 흐름을 증권주보다는 상당히 높은 부분에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금일 증권주들의 흐름이 다시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상향을 이탈하는 흐름을 좀 쫓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를 하나만 간단하게 좀 보시면요. 예. 지금 띄워놓은 게 이제 뭐 하나 금융지수를 띄워놨습니다. 대다수 차트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걸 띄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증권주보다는 덜 빠진 상황이고요. 현재 패턴 자체는 이와 같이 상단에 보여준 지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엇비슷한 이런 추세 저항선 라인을 타고 넘는 양상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의 흐름과 이런 은행주의 흐름이 합쳐진다면요. 한동안은 시장에 어떤 쫓아가던 종목별 차별을 이루고 올라가던 종목이 조정을 받는 동안 이 종목들이 잠깐 대안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은행들의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은행들의 덩치가 이제 커질 텐데요. 커지게 된다면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조금은 좀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은행주들의 강세도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 의견이 좀 맞는 겁니까? 아니,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대출 700조 원이 넘고요. 또 PF자금이 83조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걸 카바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은행이 덩치가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급하게 이제 M&A를 서로들 추진하고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비숍님께서 들고 나오신 종목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예, 오늘은 이제 신고가를 치는 제일기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기획이요? 제일기획은 삼성물산이 대주주로 있고요. 삼성 계열의 이제 광고를 주로 취급을 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금년 들어서 이제 경기 회복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김연아 선수 피겨를 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 또 이제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이제 뒤로 넘어가면 월드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광고회사로 치면 빅 이슈가 되겠습니다.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빅 이슈에서 삼성이 실적이 좋으면 삼성 쪽 광고가 늘 거고요. 그 광고는 제일기획으로 다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겹치면서 턴 어라운딩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최근 추세가 뭐 신고가를 가고 또 종목별 차별화를 하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동사도 그런 패턴이 유행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신고가를 이와 같이 턴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확대를 해보면 이와 같이 이 부분이 신고가인데 이 부분을 타 넘고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아래로 한번 흔들어 접어주고요. 위로 부담 없이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실적과 내용과 또 방어주 성향과 또 여러 가지 기대감에다가 이 정도의 부담 없는 차트의 양상을 우리가 지켜본다면 동사의 패턴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위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고가라서 위험하다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 되겠고요. 손절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좀 넓게 잡겠습니다. 좀 터무니없이요. 32만 원. 그만큼 동종목의 가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목표 가액은 42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의 양상은요. 급등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추세 상승하면서 꾸역꾸역 올라가면서요. 여러분께 편안한 수익을 안겨드릴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기획이 오늘 한 34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손절가는 한 32만 원 정도를 주셨고요. 목표가는 42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숍님의 관심 종목 들어봤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샵 5588번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상담 요청을 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 종목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6356님께서 기산텔레콤을 문의를 하셨습니다. 6,377원에 100%를 갖고 계시다고요, 비숍님? 네, 100% 투자를 하시는 거 조금 항상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주식 투자를 이벤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당첨되면 대박. 그렇게 하면은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상으로요, 장사를 하듯이 직장 생활하듯이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권장의 말씀 좀 드리고요. 현재는 동사는 이제 와이브로 VDSL 등등 중계기 네트워크 그렇습니다. 그래서 KT도 거래를 하고 SK텔레콤도 거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동사의 패턴은 이제 와이브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패턴으로 위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급등을 하는 양상을 뒤를 쫓다 보니까 차트를 보시면 6,377원, 예, 요 가격대예요. 100%를 다 집어넣게 되셔서 지금 상당히 난감하게 되신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는 일단은 어디까지 빠지게 되겠느냐라게 되겠는데, 굉장히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차트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현재는요. 5,000원을 깨서는 안 되거든요. 시세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 위에 갭 상승을 했던 이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 위쪽에서 지지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을 깨고 내려가서 현재 상승하고 있는 패턴은요. 되돌림이 되겠죠. 그래서 5,000원 중간 걸려서 다시 꺾일 건데요. 자, 비중은 100%고 현재 상태는 너무 많이 밀렸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뭐 좀 버티셨다가요, 현재, 한 4,000원이나 이렇게 갔다가 시장을 믿으시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지수 상승이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하고, 중소형주가 다시 한번 활개를 띠게 되면 동사는 5,5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그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대부분의 물량을 줄여내시는 손절을 그렇게 해서 좀 대응을 해주시고요. 어떻게든 현재 가격에서는 5,500, 6,000원 정도가 최고가로 보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빨리빨리 기회를 봐서 빼시는 일에 앞으로 한 보름 정도 주력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보유를 하고 계시고 또 관심 갖고 계실 종목인 것 같습니다. 기아차인데요. 휴대폰 뒷번호 1354님께서 21,100원에 사셨는데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습니다. 자, 기아차 최근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잘 사셨네요. 그 이후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예. 자, 21,100원에 사셨으면요. 굉장히 선수급이 되시겠습니다. 굉장히 예. 잘 사셨고요. 기아차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이제 일봉을 보고 계신데요.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지 나도 몰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선을 그렇게 긋고요. 추세 깨지면 일단 팔지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주봉을 잠깐만 보시면 금방 보이십니다. 주봉을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전 고점이 보입니다. 여기 그죠?
27,000원, 8,000원 여기 이렇게 금을 그을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이 부분에 와서 부딪혔죠, 이미. 그래서 이 가격에서는 그냥 못 가고 흔들고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그런 패턴이 되기 때문에 그럼 시세가 끝났구나라고 판단하시기에는 좀 이르고요. 시장이 중심이 되고 이제 지수 상황이 좀 조정을 계속 받으면서도 적어도 4월 중순 이상까지는 계속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거기서 조정 좀 받으면 다시 연말까지는 제가 보는 관점이 2,000 넘어갑니다, 올해는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기서 끊으실 필요는 없고요. 자, 시점은 이제 여기서 추격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1,100원에 사셨잖아요. 자, 걱정하시지 말고요. 그대로 가시고요. 좀 나는 조정받고 그러는 게 싫어, 이러시려면요.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25,500원 정도 설정하시고, 혹시 그걸 깨게 되면 반만 덜어내셨다가요. 그거 깨면 23,000원까지 밀린다는 얘기거든요. 23,000원에 또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목표가액은 넓게는 35,000원 정도 잡으시되, 그건 연말 시세고 지금 당장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게 본다면 기아차 35,000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좀 길게 보고 홀딩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자, 다음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역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휴대폰 뒷번호 7644님께서 12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한 30% 정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분은 현재 좀 손실이 나신 상황이고요. 네네. 예. LG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이노텍 다 좋은데 LG전자는요. 이제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 현재 보고 계신 게 주봉입니다. 주봉. 아까도 좀 전에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봉상 추세선을 유지하고 올라가는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산 추세선이 깨졌습니다. 사유는요. 휴대폰 부분에 대한 부진이 LG전자가 좀 심각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커버가 되고 그럴 수는 있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현재는 분위기상 올라가는 거지 동사가 주역은 아니다라고 일단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1,500원에 사시고 현재 가격이 12만 1,500원이네요. 그래서 이제 현재 가격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신데, 동사의 패턴은 위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요, 좀 다른 종목보다는 발목이 좀 잡히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는 12만 5,000원에다 저항선을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을 쉽게 뚫지는 못할 거야라고 판단을 하시고, 아무래도 조정 자체가 11만 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좀 받으면서요, 박스권 양상을 좀 보인 다음에 비로소 콜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제일 취약한 종목이 LG전자라 위로는 12만 5,000원 정도를 저항선으로 아시고 거기쯤 수익 실현을 하시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휴대폰 뒷번호 6646님께서 현대미포조선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5만 4천 원이시고요. 비중이 한 20% 갖고 계신데 계속 갖고 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인지 여쭈셨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이요. 매수 가격이 15만 4천 원에 사셨단 말인데요. 예. 지금은 일단 끊어내셔야 됩니다. 먼저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닥에서 오랫동안 쉬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뜨는 종목들은요, 여러분 생각처럼 바닥에서 급등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종목들을 두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패턴 자체는 위로 막 끌려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현대중공업이 앞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조선 쪽에 두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수주 취소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철판 가격이 후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선업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요,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면요, 조선업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다 이제 조선업의 발목을 잡아 끌기 때문에, 자, 이러고서도 동사가 이제 위로 만참 달리고 있는 양상이면 이 달리던 관성이 있어서 그 정도는 난 떨치고 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이제 막 바닥에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잠에서 막 깨어난 친구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악재가 누르면 다음 결과는 보나마나 다시 한번 밑으로 조정을 또 받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15만
4,000원에 사시고요. 현재 가격 15만 2,000원인데 일단은요. 15만 원 깨지면 컷 하십시오. 그리고요. 재매수는 반드시 해도 되는 종목 맞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가격은요. 12만 5,000원 전후로 저점을 설정을 하시고 그 가격에 오기 전까지는 일단 해운 쪽에서 놓으신다거나 했다가 이동하시는 그런 방법을 써도 되겠고 하여간 지금은 15만 원 깨지면 꼭 파시기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15만 원 선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받아보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9710님께서 안철수 연구소를 보유하고 계시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1,900원이시고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50% 정도 갖고 계십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이제 보안 관련주로도 최근에 곽강을 받았었는데 주가는 연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게 이제 보안 관련주로 막 올라오고 있는데 달리는 차가 이제 관성이 계속 붙어서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을 쫓으실 때는 팁을 좀 드리면요. 가다가 꺾이면은 바로 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빨리 달리는 거에 매력을 느끼셔서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달리는 게 매력이었거든요. 근데 빨리 달리는 게 꺾이면요. 그건 매력 없잖아요. 이제 빨리 파시면은 안전하신데 자꾸 부인하시거든요. 그래도 또 달릴 거야, 또 달릴 거야. 안 달립니다. 한번 달리다 꺾이면. 동사를 꺾은 패턴은 차트를 보시면 자사주를 100만 주 정도 처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요. 그 뭐 기관권에 처분하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빌미로 시장에 개인 매물이 쏟아지면서요. 동사가 밑으로 빠지는데 거기다가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은 기관권이 차익 실현하면서 안철수 연구소를 마구 파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추세가 꺾어지고 다 무너져 내린 양상이 되겠는데 현재 21,900원에 받으셨는데요. 너무 일찍 들어가셨어요. 이런 패턴을 좀 이해를 하셨다면 안 들어가셨을 텐데요. 이거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으로 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데칼코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종이에다 물감을 짜서 접었다 핍니다. 그런 양상이 이제 대등수치라고 하는데요. 대등수치를 보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는 자 여기다 금을 그어보시고요. 이만큼 높이 쟀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이만큼 높이 재시면요. 현재는 2만 원 선이 반등을 불러일으킬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등이 일어나면요. 적어도 이 앞번에 보이는 22,000원까지 반등을 할 거기 때문에 22,000원까지 반등을 하면 매수 가격은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요. 올라가게 되면 현재 50%가 너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30%는 덜어내시고 20% 내 쪽으로요.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시세를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5포인트 정도 하락한 1723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전자가 그 실적 예상치를 발표했는데 삼성전자 오늘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0.3포인트 거의 보합권이죠. 505선에 걸려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에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삼성전자는 국제회계 기준을 올 처음으로 적용해 1분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국내외 사업장에서 매출 34조 원에 영업이익 4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 전망치는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작년 1분기보다 18.6%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에 7.3배로 급증해 작년 3분기에 최고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분기가 반도체, LCD, 휴대폰 등의 계절적인 비수기인 점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의 전망치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 삼성전자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토요타 자동차 가운데 렉서스 ES350과 캠리 하이브리드 등 3개 차종에 대해 리콜이 실시됩니다. 대상 차량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국내에 수입, 판매된 렉서스 EX350 11,232대와 작년 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판매된 캠리 1,549대, 작년 2월 19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판매된 캠리 하이브리드 203대 등 총 12,984대입니다.
이들 차종에서는 렉서스 ES350용 구형 매트를 바닥에 고정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매트가 밀려 올라가 가속 페달이 복귀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된 겁니다. 문제가 된 바닥 매트는 지난 2월 미국에서 리콜된 바닥 매트와 같은 종류입니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오는 19일부터 도요타의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법원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버블7 지역의 낙찰가 총액은 정부의 대출 규제 확대 이후 꾸준히 줄어들어 지난달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 3월 버블7 아파트 낙찰가 총액은 752억 원으로 2월보다 20.9% 줄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였던 지난해 1월에 522억 원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던 지난해 9월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버블7 지역 아파트의 3월 평균 낙찰가율도 전달보다 2.1%포인트 내린 81.9%로 지난해 4월에 80.7%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평균 낙찰률도 29.3%에 머물며 12개월 만에 2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과 IT의 융합이 기존 자동차, 조선 등 6개 분야에서 에너지 등 10개 분야로 확대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과 IT 융합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한 산업 IT 융합 포럼을 10대 전략산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산업 IT 융합 포럼은 지난 2008년 6월 자동차와 조선, 기계, 의료, 섬유, 건설 등 6개 분야로 시작됐는데 이번에 국방과 에너지, 조명, 로봇 등 모두 10개 산업 분야로 확대된 겁니다. 지식경제부는 포럼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IT 융합 확산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도 샵 5588번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퀴즈 정답과 함께 문자 종목 상담 요청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3분을 추첨을 해봤습니다. 휴대폰 끝자리 7643님, 1354님, 6356님께 하이리스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